우선은 저희가 오늘 양천구 설명회 오신 거잖아요. 내신 설명회 오신 건데 그 전에 조금 앞서서 저희 이제 학원에서 25년 기준으로 1학기에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먼저 안내 그 자료집에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 이제 입결 저희 학원에서 낸 입결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체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요번에 이렇게 이제 수시를 통해서 진학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우선은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양천구 1학년과 신서구 2학년을 담당하게 된 이서학 강사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리뉴영어 라벨라반에서 고등 전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목동, 여의도, 강서 지역에서도 고등 전임을 해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다양한 학교들을 많이 다뤄봤어요. 그래서 고등 영어 내신 기준으로 해서 100점도 다수 배출하였고요. 24년, 25년만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담당했던 학교에서 전교 1, 2등도 배출을 하였고 그리고 1등급 중에서 3분의 2도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 말고요. 9등급제 기준의 학생들에서 9명이 총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건데 제가 6명을 배출했던 부분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원생 대부분 등급 향상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을 이제 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잘 봐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해줬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 같은 부분 보시면 아이들이 저에 대한 평가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다거나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열심히 좀 만드는 편이라서 제가 만들었던 그 자료를 이제 풀어본 이후에는 다른 자료는 자료 같지가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좀 사정상 쉬다가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돌아왔을 때 뭐 킹이즈 백 아니면 고트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이 표현을 해줬던 부분들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저의 자랑은 그 정도만 하고 우리 학생들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 내신 5등급제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이 되는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우리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2부터 본격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 시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대학교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내신 5등급제라는 건 요렇게 이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지금 우측에 있는 부분은 신문에서 요렇게 이제 표로 이런 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9등급제 그리고 개편이 되어지는 5등급제 요거를 이렇게 비교하는 표는 많이 보셨을 텐데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9등급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이 상위 4%였습니다. 그리고 2등급이 상위 그 누적으로 봤을 때 11%까지가 잘리는 거였어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5등급제로 가지고 왔을 때는 1등급이 10%까지 잘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9등급제에서 2등급까지 포함이 됐던 아이들까지 현재 1등급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1등급이라는 명칭은 붙지만 그 등급 안에서 인원수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조금 더 또 그 안에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3등급, 4등급을 보시면요. 9등급제에서는 누적 23%까지가 3등급, 4등급 같은 경우에는 누적 상위 40%까지가 4등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5등급제로 가지고 와서 보면 사실 2등급이 누적 34%까지만 잘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5등급제에서의 2등급은 이전의 9등급제에서 3등급을 포함을 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4등급에
앞에 있는 친구들 있죠. 문을 연 친구들, 그 상위권 친구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거고, 이제 저희 이제 학생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 5등급제에 포함이 되는 학생들이 본인이 2등급 문을 열었대요. 문을 열어서 2등급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친구인 건데, 자기가 보니까 사실은 9등급제로 따졌을 때는 4등급 초반에 포함이 되어지는 친구가 자기랑 같은 이제 등급, 2등급을 받게 되니까 그게 조금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아이들이 그 등급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등급과 같이 원점수 같은 것들을 또 확보를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9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이미 세밀하게 서열 역할을 이미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신에서 2점대 중반 학생들도 뭐 세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약간 부족한 어떤 내신 부분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은 보완 가능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건데, 5등급제는 그 등급 그 숫자 자체만으로는 조금은 변별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등급 안에 다양한 원점수들이 분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부에서 추가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등급을 유지하는 건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1등급 상위권도 있고 또 1등급 안에서 문을 닫고 들어간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은 원점수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성취도도 높게 받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사진 찍는 거 가능하세요. 저희가 따로 PPT 자료는 이렇게 배부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 중요한 부분 같은 것들은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양천구는 남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점수를 좀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건데, 남학생들이 약간 특성상 수행평가에 조금 약해요. 그쵸?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거를 조금 게으르게 해서 제출일자를 놓친다거나 그럼 원점수가 깎이죠. 시험 같은 것들에 있어서 좀 긴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점수가 다 깎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천고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양천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조금 밀어주는 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학교가 상위권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실수 한 번에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3등급부터는 아이들이 막 열심히 공부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와 정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양천고 유리한 편이죠. 그래서 학교 이내에서 뭐 주체적인 과학실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학생에 대한 선생님들의 개별 관리가 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시, 수시에 유리하다고 해서 또 정시를 놓치지는 않습니다. 3학년들을 배려해주는 측면도 있고,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식으로 조금 출제를 한다거나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버님 혹시 안 보이시면 앞으로 옮기셔도 괜찮은데. 네. 자, 그래서 입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고 최근 4개년 입결인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졸업생까지 포함을 해서 기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뭐 보시는 것처럼 입결이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서울대 25년 대입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대 최다 합격 전국 25위 요걸 달성을 했고요. 이게 모든 학교를 다 포함해서 25위인 거기 때문에 일반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고 중에 5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결은 좋은 학교인 편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어 내신 그 특징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것 같은데 듣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듣기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학교들이 보통 이제 교과서 앞뒤에 있는 다이얼로그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시험 범위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양천고는요
교과서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엑스트라 리딩이라고 해서 따로 수업 때 이제 나눠주는 그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또 듣기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외부 지문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시험 범위로 공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CNN에서 가지고 온다거나 테드에서 가지고 온다거나 시험장에서 처음 듣게 되는 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비중 같은 부분도 절대 적지 않아요. 지금 25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25점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문항수가 8문항으로 줄었어요. 원래는 10문항에 20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8문항으로 문항수는 줄이면서 배점은 오히려 또 더 가져갔던 이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듣기라고 하면 뭐 듣기 정도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다 맞고 가는 거 아닌가,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약간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속도가 수능형을 넘어선 속도입니다. 그래서 1.3배속으로 보통 돌리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영어식 발음, 저희한테 이제 흔하게 정형화된 그 발음들은 조금 아이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인도식 발음을 좀 넣을 때가 있으세요. 이거 알아듣기 힘들죠?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아무래도 학교에서 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음원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도 듣기라고 하면 조금 문제 유형 자체는 좀 쉽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시험 부분도 있겠지만 말하기, 대화가 나오는 걸 듣고 그 말하기의 유형이 무엇인가? 묘사형인가? 아니면 설문형인가?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대화의 내용을 듣고 이야기의 교훈 같은 것들을 또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듣기 정도야 다 맞고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두 문제씩 틀릴 수밖에 없게 조금 출제를 하고 계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법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고등학교 내신을 다루는 학교, 그러한 학교들과는 약간 차이가 나게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비교적 적습니다. 어법 비중은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출제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객관식에 있어서 어법의 비중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객관식, 주관식 각 한 문항씩 그렇게 출제가 되었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특히 이제 학생들이 어법 하기 싫으니까 문법 하기 싫어가지고 어차피 양천구 문법 그렇게 비중 높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학교가 패러프레이징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패러프레이징이 된다라는 건 문장의 구조 같은 것들이 또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문장 구조가 바뀌어? 그러면 어법적인 부분도 또 바뀌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어법적인 어떠한 기준이 확실하게 있지 않다면 변형이 되어져 있는 문장을 봤을 때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법도 저희가 정규 때도 그렇고 수업할 때도 그렇고 안 다루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독해 같은 경우 교과서 나오고요. 엑스트라 리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나눠주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가고요. 원서, 우리 학교 원서도 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외부 지문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험 범위로 마찬가지로 공부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학교에서 시험장에서 처음 이제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독해와 관련된 문항들에 있어서 아까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문이 좀 재구성이 되어집니다. 어휘 바꾸고요. 구조 바꾸고요. 문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양천구가 시험지를 보시면 한 바닥 절반을 채운다거나 지문이 아니면 한 바닥 절반 그 이상을 채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긴 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확장이 된다라는 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사실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는 수능형을 따라가죠. 객관식에서. 근데 그걸 조금 넘어서서
응용을 한다거나 사고력을 확장하는 것들을 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문 이해를 하고 암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고요. 그 지문의 내용이나 지문에서 나오고 있는 개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지문 밖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면 제가 간략하게 조금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서 뭐 25번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이게 이제 문제가 위에 situational leadership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개념 설명을 읽고 그 사례를 적용을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그 사례에 맞는 것, 그걸 찾아내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situational leadership에 관련된 그 개념 설명이 한 3줄, 4줄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졌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사례가요, 어머님. 이게 8줄? 9줄? 요렇게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 나오는 이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위에서 정의되고 있는 이 situational leadership을 나타내고 있는 걸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개념을 가지고 지문 밖의 상황에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냈어야 됐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고력 확장을 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 범위랑 관련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extra reading 학교에서 나눠주는 유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서 지문과 듣기 다 출제가 되고요. 교과서에서는 2개 단원 정도를 다룹니다. 거기에서 본문도 나오고요. 그 교과서의 다이얼로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듣기도 또 출제가 되어집니다.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장에서 처음 듣고 처음 보게 되는 지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것도 지문으로도 나오고 듣기로도 나오고 또 영어 소설도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겠고요. 그럼 이제 그 문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총 30문항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25문항에 75점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듣기가 8문항에 25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점이 크다라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듣기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독해, 객관식 부분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17문항에서 50점입니다. 근데 이 문항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형으로도 이제 진행이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양천구는 시그니처 유형이 장문으로 구성을 한다거나 사고력을 확장시켜가지고 물어보는 어떤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 서답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죠. 첫 번째는 영역풀이를 주고 빈칸 어휘를 추론해서 쓰는 거, 빈칸에 쓰는 어휘를 쓰는 그런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요약문을 주고 거기에 빈칸을 뚫어 놓은 다음 그 빈칸 어휘를 추론해서 쓸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웃라인을 주시고요. 그 아웃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이 되어진 에세이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걸 같이 주시고 이 아웃라인 부분에 개요 부분에다가 빈칸, 주제문 부분에다 빈칸을 좀 뚫어주시고 이 에세이에서 그 주제문을 찾아 쓴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주고 빈칸 추론을 해서 영작을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은 해석을 주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부분이 이제 어법 부분에 해당이 됐던 부분인데 지문을 주시고 대동사 디즈에 밑줄을 쳐두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법 문항으로 출제를 하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게 그냥 사실 중학교 때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통합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외부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패러프레이징도 또 많이 되어지고 어휘도 바뀌고 그리고 사고력도 또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순 암기 요거는 그렇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암기도 있어야 되지만 암기보다는 분석력과 응용력을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력, 응용력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범위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41.8%입니다. 이따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그 엑스트라 리딩이 1위였고요.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 교과서가 두 번째 비율로 높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문항 출제였는데 그 중에서 객관식 9문항인데 듣기가 4문항. 이렇게 들어갔고요. 서답형이 3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서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평이합니다. 근데 킬링 포인트는 분명 존재를 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2번과 서답형 2번에서는 교과서 본문을 싹 다 패러프레이징을 하셨어요. 원래는 그 교과서 2과에 대화체로 이제 진행이 되던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화체를요 설명문으로 아예 바꾸셨고요. 이 단어 같은 것들 어휘를 고급화하셔서 패러프레이징을 해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12번 같은 경우엔 그걸 보고 내용 일치불일치를 찾기.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생각을 하죠. 아니 이게 아무리 패러프레이징이 됐다고 하지만 아무튼 교과서 그 시험 범위로 배운 내용이고 내용 자체를 뭐 크게 바꾸지는 않았을 테니 내용 일치 불일치 찾는 거 이거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선택지가요 영어 한 선택지마다 3줄에서 4줄씩으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선택지에서 단어를 몰라요. 단어를 모르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영어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피지컬을 조금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답형 2번 같은 경우에 요약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셨고요. 이 요구 부분도 마찬가지로 패러프레이징이 되어진 지문을 주시고 해당 내용을 찾아서 써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동사 디드가 가리키는 바 요거를 이제 요구를 하셨던 건데 우리 친구들이 대동사라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거 대신해서 do나 does나 did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요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쓴 친구들, 잘 쓴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있었겠지만 여기서의 킬링 포인트는 사실 뭐였냐면 있는 그대로 쓰면 안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기대명사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좀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요구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영 비율이 좀 작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지문, 외부 듣기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 반영 비율은 낮고요. 서답형에서는 출제하지 않고요. 객관식 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듣기, 이 중에서 듣기가 2문항이에요. 인도식 발음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이제 들어갔던 그 등장인물의 실제 인터뷰를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신다거나 있었고요. 독해 한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외부 지문이다 보니까 주제 찾기로 좀 다소 쉽게 출제를 하셨다. 다만 시험장에서 처음 보게 되는 지문이다 보니까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로 출제를 하신 거니까 다소 쉽게 출제가 된 거고 그 이후부터는 훨씬 더 어느 정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유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 리딩 배점 기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43.6%였고 객관식이 11문항이었고 그 중에서 듣기가 2문항, 서답형이 2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엑스트라 리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도 패러프레이징이 돼요. 근데 엑스트라 리딩 부분에서 교과 영역보다 조금 더 어렵게 패러프레이징이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렵게 패러프레이징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1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2, 고3 수준의 어휘를 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문으로 구성을 하세요. 문장을 막 확장을 하세요. 그래서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내용 이해를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용 이해를 관련하여서 그 사고력 확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간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험 시간이 50분이에요. 듣기하고 이렇게 긴 거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패러프레이징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그 지문들을
읽어가면서 아이들이 빨리빨리 하기에는 시간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병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객관식 이문항만 출제가 되었고요. 이 부분은 시험 기간 중에 범위가 공개가 되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쉽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따라온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paraphrasing 얘기를 했으니까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양천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동사를 좀 고급화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제시한 것처럼 start라고 하면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알죠. 유치원생들도 요즘에는 알 것 같은데 이 start라는 동사를 commence로 바꾼다거나 fall asleep 잠에 들다잖아요. 근데 이걸 succumb to slumber 숙면에 굴복하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꿔가지고 고급화해서 바꾸십니다. decide를 resolve로 바꾼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동사가 고급화되어지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문이 좀 특징이다 보니까 표현을 길게 늘리셔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고급화하고 계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 간단한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확장을 한다라거나 삽입 부분 같은 거, 뭐 콤마, 짝대기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함으로써 정보를 추가를 한다거나 원래 지문에서는 좀 담백하게 표현이 됐던 부분을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 즉 수식어를 좀 추가를 함으로써 원문보다 어떤 정도 같은 거, 뭐 태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휘 변형 자체는 고2에서 고3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그래도 패러프레이징 한 부분이 내용이나 구조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고2 중수준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가지고 왔고요. 원래 이제 작년에 토끼와 거북이 그 내용과 관련된 엑스트라 리딩 이 부분을 이제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주셨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첫 시험이다 보니까 이 엑스트라 리딩 매트리얼 자체가 조금 쉬웠어요. 토끼와 거북이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막 2학기 되고 하면 우생학 이런 관련도 지문으로 엑스트라 리딩으로 또 제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1학기니까 그리고 첫 시험이니까 조금 쉬운 게 제시가 된 거지 나중에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이 안에서 패러프레이징이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빠른지 다투고 경주로 해결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인문에서는 decided to settle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던 걸 여기 시험지에서는 resolve to determine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신다거나 그냥 단순하게 the argument라고 하시면 되는 걸 dispute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신다거나 경로를 정하고 출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유인문에서는 agreed on a route라고 표현을 했던 걸 selecting a challenging route라고 표현을 하신다거나 started off라고 표현을 하셨던 걸 commence로 바꿔서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토끼가 갑자기 앞질러 나갔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유인문에서는 shot ahead and ran briskly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던 걸 swiftly darted ahead sprinting with energy 뭐 전력 질주를 하였다 이러한 형태로 또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더불어서 원래 이제 유인문에서는 for some time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시간의 개념으로 표현이 됐던 부분인데 요 이제 시험지에서는 for a considerable distance 상당한 거리 동안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거리의 개념으로 바꿔가지고도 이런 식으로도 또 패러프레이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대략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시그니처 유형 우선 듣기가 있고요. 단순하게 내용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자의 말을 듣고 말하기 유형을 고르는 것 화자가 내용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그 교훈을 고르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독해지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듣기 유형에서도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장문과 그리고 사고력 확장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글과 관련된 개요, 에세이를 쓰기 전에 먼저 이제 개요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 개요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요. 이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에세이를 작성을 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서답형 3번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개요 부분에 이렇게 빈칸을 좀 뚫어 두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 부분 앞에 이 개요에서 주제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문을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였어요. 어디에서? 이 개요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어진 이 에세이죠. 이 에세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문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여기에다가 넣어야 했던, 그러니까 이 개요와 에세이를 비교 대조를 해가면서 찾아내야 했던 그러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문으로 제가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문을 주셨을 때 한 문제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장문으로 주시고 서답형 3번, 22번, 23번 이렇게 세 문항으로 출제를 하고 계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답형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하고 서답형을 출제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서답형 5번에서 이 부분 did, 대동사를 가지고 이제 빈칸을 완성을 해서 쓰는 것이었는데, 여기 지금 앞에서 보시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배웠다, 많이 배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문장에서 그리고 나는 알게 됐다, 나의 학급 친구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did, 그러했다라는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기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를 여기 빈칸에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요걸 그냥 learned a lot about myself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틀리는 거였고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주어가 my classmates입니다. 그럼 myself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learned a lot about themselves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장문이죠. 이렇게 장문으로 제시를 해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항으로는 보통 출제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윗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위에 삽입 문제 있죠. 삽입 문제를 출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이제 수능형 독해에서는 삽입 유형이라고 하면 보통 한 이 정도? 이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지문이. 그 안에다가 이제 1, 2, 3, 4, 5번을 다 넣어두는 건데 이거는 그거의 3배 정도 되는 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삽입 문제와 빈칸 추론 문제를 같이 내고 계시는데 이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앞뒤 맥락을 통해서 유추를 해서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조건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주어와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으로 쓸 것, 그리고 뭐 몇 단어 이상 쓸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제시가 되고 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글의 흐름에 맞도록 쓸 것, 한 칸에 한 단어씩 총 5단어를 쓸 것, 이런 식으로 조건은 제시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서답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듣기도 챙겨야 돼, 엑스트라 리딩도 챙겨야 돼, 교과서도 챙겨, 외부 지문, 외부 듣기도 챙겨, 원서도 챙겨, 이 모든 것들을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 학생들이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양천구의 영어 내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요, 우선 강의와 자료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각 지문의 핵심 내용, 그리고 어법, 요약, 흐름과 같은 것들을 제가 직접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휘 같은 것들이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바뀌다 보니까 핵심 어휘에 대한 고2에서 고3 수준의 유의어와 반의어 자료를 제공할 것이고요. 그리고 엑스트라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지정을 해서 주시는 유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시중에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없는 엑스트라 리딩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직접 제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내신 때 진행을 하는 강의 노트 일부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어휘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준다거나 어법과 관련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흐름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제가 따로 또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문과 관련해서 지문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 항상 각 지문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봤으면 하는 내신에서 또 좋아하는 어떤 문법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우측 하단에다가 말로 사실 풀어서 쓰면 애들이 잘 읽지 않습니다. 눈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도식화를 시켜서 제가 공부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각 지문에 대한 주제 혹은 제목 같은 것들 또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문항들이 이제 지문 같은 것들이 변형이 되어서 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글 요약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빈칸을 채우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고요. 또 마찬가지로 영어 요약문도 또 제가 준비를 해서 이 영어 요약문 같은 경우에 위에서 길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걸 좀 짧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문장 구조가 아무튼 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빈칸을 본인이 스스로 좀 채워보면서 변형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을 확실히 가지고 갈 수 있고 키워드를 좀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휘 자료를 제공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요 어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뜻과 주요 어휘를 주고요. 이 주요 어휘와 관련된 유의어, 반의어를 이렇게 이제 자료집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 수업만 한다고 끝나면 안 되죠. 자료만 배부한다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숙제와 또 클리닉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연한 부분인데 저는 매 수업 내용에 대해서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듣기도 만만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CNN이나 테드 같은 것들 이것과 관련된 이 듣기 자료 이러한 것들을 숙제로 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학기 첫 시험에서는 조금 그래도 쉽게 나왔지만 항상 새로운 지문들을 맞섰을 때 그거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비 고3 수준 외부 지문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연습을 할 예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오답이 나올 거고요.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도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는 1대1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습 테스트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어법을 올바른 것을 고른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각 지문에서 주요한 어떤 서술형 포인트 같은 것들, 영작과 관련된 또 포인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또한 연습을 시키고 대입학 문제를 또 풀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연습을 시키고요. 한글 요약, 영어 요약 이러한 것들 키워드를 잡아서 요약문을 잘 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진행을 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반응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항상 이제 말 위에 그 동영 모의고사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험 범위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시험 범위를 제가 양천고 스타일을 100%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실전 감각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만 그렇게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점수가 나오면 저도 너무 좋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태도를 좀 갖춰야 되는가? 우선 겸손함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위권 학생들 혹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보통
아는 것들이 많으니까 나는 이거 다 알아 이러면서 조금 소홀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꼭 시험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다 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한 것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겸손함을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위권, 중하위권도 또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자신감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설명 들으시면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하위권이지만 선생님이 해주시는 대로 최대한 따라가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이라는 기간이 이제 6주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어질 텐데 어떻게 보면 또 길고 어떻게 보면 또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제때제때 학습할 수 있는 성실성이 필요하겠고, 또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끈기가 필요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차별 내신 대비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어느 부분 조금 변동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듣기 훈련은 계속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듣기 훈련, 기본 교과와 CNN이나 TED 같은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각 범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는 것과 관련된 관련 어휘 확장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첫째 주와 둘째 주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이 되어질 거고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엑스트라 리딩과 그리고 원서 범위가 공개가 될 테니까 원서 학습도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5주, 6주 차에는 앞서서 진행을 했던 그 시험 범위들에 대해서 반복, 다회독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미 앞서서 진도를 배운 내용인 거지만 그걸 다시 한번 보고 결국에는 내 걸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고력을 확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을 또 할 거고요. 동형 모의고사 1차, 2차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또 기르도록 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직전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학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이 학원은 지금 여기 이 건물에 있는 학원들이 다른 학원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왜 여기만 이렇게 유난히 좀 까다롭냐, 규칙들이 많냐, 이렇게 이제 불만 아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내 맘대로 결석하고 자꾸 그냥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쟤 저렇게 그냥 쉽게 빠지는데 아무도 제재 안 하는데 그럼 나도 그냥 내 스케줄에 맞춰서 그냥 빠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결석과 관련해서는 월 1회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빠지게 된다. 근데 그 시간이 저희가 이제 3시간 수업이고 1시간 반 클리닉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라도 조금 등원을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결석이라는 거 무단으로 결석하면 안 되겠죠. 무단 결석이 진행이 되면 2회째부터는 퇴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실함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아파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어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당연히 정상 참작이 되어질 텐데, 그래서 그때 이제 못 오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석 보충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대체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에 오는 친구라면 과목의 대체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고요.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영상 보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왕이면은 토요일에 제가 출근을 하니까 그때 학원에 나와가지고 하면 제 앞에서 직접 진행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똑바로 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이제 와서 영상 보충을 하는 걸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내신 때는 애들이 또 바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따로 이제 주말에 수업을 듣고 그걸 제대로 들었는지 저한테 필기 같은 것들을 항상 카톡을 통해서 좀 보내, 이렇게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부분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각도 면학 분위기 때문에 수업 시작 후에 3분까지는 허용되지만 4분째부터는 지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부득이한 사정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과제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과제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결국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흡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경고가 들어갈 수 있고요. 3회째부터는 퇴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사전에 경고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휴대폰 수거는 저희가 이제 학원에 오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아이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뭐 릴스 보고 쇼츠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으니까 잠깐씩 쉬는 거 필요해. 휴대폰 수거하는 거 왜 하는 건지 이해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쉬는 시간 10분? 가끔씩 너무 아이들이 힘들면 15분? 그 정도 이제 보통 주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쇼츠를 잠깐 보고 릴스를 잠깐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잔상이 남습니다. 잔상이 남아서 차라리 그 쉬는 시간에 휴대폰 하지 말고 머리를 진짜 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서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저희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긴급하게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학원으로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학 분위기 때문에 퇴원 규칙도 있고요. 공부라는 게요,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희 학원을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퇴원을 한다. 퇴원을 하고, 물론 이제 다른 학원에 가서 영어를 또 공부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다시 한번 또 적응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공부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의 측면에서 너무 이제 쉽게 퇴원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규칙인 거니까 고1 같은 경우에는 퇴원을 한번 하면 5개월 동안은 재등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휴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총 1개월 이렇게 휴원이 가능하다. 그거는 총 1개월인 거니까 이렇게 누적해서 합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신 설명회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선은 이제 아시겠지만 중학교 내신이랑 다르게 고등 내신은 좀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1학기 내신 대비 과정이랑 이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그 결과를 통해서 고등 내신은 그래도 리뉴가 답이다 라는 결론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이제 아이들을 지도를 할 테니까요.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